자, 우리 A라는 점이 있어. 만약에 3,-1이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뭐 할까? 마이너스 5, 3이라는 점이 있어. 그때 이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언제 한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솔직하게. 없어? 자, 이렇게 하는 거지. 우선은 누구의 얼굴을 그려? 못생긴 얼굴 먼저 그리고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을 뭐 한 거? 더한 게 분모가 되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하는 거야. 내분점 얘네들이 더해서 분모가 뭐야? 4가 될 거고. 자, 분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여기 3, 여기 밑에다 3, 1 쓴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서 뭐 한다고? 더한다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뭐해? 더하는데 여기는 무슨 좌표야? X좌표지. 그럼 요 X좌표랑 1이랑 곱해서 3, X좌표랑 3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15.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더하면 되고. 자, 여기는 무슨 좌표야? Y좌표지. 그래서 여기 Y좌표만 쓰는 거야? 이 Y좌표랑 1이랑 곱해서 Y좌표랑 얘랑 곱해서 9 이렇게. 그럼 계산하고 나면 이제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쵸? 얘는 8이니까 얼마가 돼? 2. 그래서 이 내분점의 공식 얼마가 돼? 마이너스 3,2. 이걸 공식으로 얘기하자면 A점의 좌표가 x1, y1이고 B점의 좌표가 x2, y2면 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저 내분점의 좌표는 자, 분모가 뭐가 된다고? 얘네들을 뭐 한 거? 더한 게 분모가 된다고. 이렇게 분모는 쟤네들이 더한 게 분모가 되는 거고 분자는 여기 밑에 M, N 순서 맞춰 야 돼. 그런 다음에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한 걸 여기다 쓰면 된다고. 그리고 아하. 여기는 무슨 좌표? Y좌표.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게 똑같아서 그래.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해서 여기는 Y, 여기는 Y 이렇게. 됐어? 자, 이제 이거를 공간 좌표로 간다면 A라는 점이 x1, y1, z1이고 B라는 점이 x2, y2, z2라고 한다면 이거를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는 찌, 쭈잉 얼굴이 몇 개가 생겨? 3개가 생기고 분모는 얘네들이 더한 게 분모가 될 거고. 자, 여기는 무슨 좌표야? X좌표. 여기는 무슨 좌표야? Y좌표. 여기는 무슨 좌표야? Z좌표. 그래서 요 밑에다 M, N 쓰신 다음에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한 게 여기다 쓰시면 된다고. 됐죠? 자, X좌표. 얘네들이 곱하니까 뭐가 돼? N, X1. 얘네들이 곱하니까 M, X2 이렇게. 괜찮죠? 여기는 무슨 좌표? Y좌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Y좌표. 이렇게. 여기는 무슨 좌표? Z좌표. 이렇게. 됐어? 이게 내분점 공식.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중점의 좌표 구할 수 있었어? 없었어? 중점은 몇 콤마 1대1 내분점이잖아? 그래서 중점의 좌표 어떻게 구했지?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게 중점이었지?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얘도 A, B의 중점의 좌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Z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내분점에서 니네들한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누구였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기억하시나? A라는 점이 x1, y1, B라는 점이 x2, y2, C라는 점이 x3, y3 이렇게 돼 있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했었어? X끼리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Y끼리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의 좌표였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서 Z 좌표가 추가된 이
이 세 점으로 만든 무게중심의 좌표도 그냥 Z좌표만 뭐 해주시면 돼?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야. 끝이야. 알겠지? 뭐 증명은 굳이 하지 않도록 할게. 알겠냐? 자, 그 얘기가 열심히 써 있으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좋지 않으실까 싶어요. 됐냐? 이거 내가 막 지금 풀고 있으면 얘들 다 잘 것 같아. 자, 그래서 니네들이 그 필수 문제 7번이랑 니네들이 한번 해보세요. 필수 문제 7번이랑 7번만 니네 손으로 한번 해봐. 필수 문제 7번. 알겠죠? 지금 한번 해봐. 가리고 한번 해보세요. 뭐 7번 문제는 니네들이 공식 외워서 뭐 하는 거니까 뭐 굳이 안 할게. 알겠죠? 자, 밑에 있는 24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읽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니?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그 A, B를 K 대 1로 내분하는 점이 YZ 평면 위에 있대. 자, 그랬을 때 K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내분점의 좌표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면 자, 분모는 K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분자를 구해야 되는데 분자에서 누구만 구하면 될까? X좌표, Y좌표, Z 중에서 누구만 구하면 될까? YZ 평면 위에 있다. 그치? X좌표만 관심 있다고. 왜? YZ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무슨 수일 거니까? 0일 거니까. YZ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라고? X좌표가 다 0이라고. 그러니까 X좌표만 구하면 돼. 이 X좌표가 0이다 해서 구하시면 된다고. 자, 그럼 구합시다. K1이니까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면 뭐가 되니? K 빼기 2가 될 거네.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는 K가 얼마라는 거야? K가 2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면 끝나는 겨. 됐노?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옆에 있는 8번. 9번까지. 자, 8번. 자, 사각형 ABCD가 무슨 사각형이래? 평행사변형이래.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좌표평면 할 때도 똑같이 나왔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으면 니네들이 쓸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얘네들의 대각선의 교점이 서로 뭐하다? 같다. 근데 대각선이란 게 뭐야? 서로를 뭐해? 이등분. 한마디로 대각선의 교점은 AC의 중점이 대각선의 교점, BD의 중점이 대각선의 교점이 된다고. 그만 인사하고 인사 좀 그만해. 그렇게 자꾸 하면 나 죽어. 자, 근데 A점이 몇 콤마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B점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5인데 이 대각선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이라고 얘가 얘래매. 그럼 우리 C점과 D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AC의 중점이 얘야. 자, 그럼 중점의 좌표 어떻게 구했어? X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근데 0이 되려면 이 X가 얼마여야 돼? 2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Y좌표가 2가 나오려면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려면 Y끼리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7이 될 거고. 자, Y끼리 더한 게 2로 나눠서 마이너스 3이 되려면 Z끼리 더한 게 마이너스 6이면 되겠지. 그럼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2. 그래서 C점의 좌표 찾았고, 자, D점의 좌표도 똑같이 얘네들의 중점이 넙니다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1, 둘이 더해서 4가 되려면 6이 될 거고, 얘네들이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0에 이렇게 되시면 되겠다. 그래서 C점과 D점의 좌표를 다 구한 거야, 못 구한 거야? 구한 거야. 별거 아니죠? 자, 마지막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것만 하고 좀 쉬자. 죽으려고 그런다, 다들. 죽지 말고 살아나, 아이들아. 자, 9번. 세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있고요. 2,0,1,1이래요. B라는 점이 있고요. 0,1, 마이너스 1이래요. C라는 점이 있고요. A, B, C래요. 그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2,1일 때 ABC를 구하려면 별거 아니죠. X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잖아.
x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y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z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얘랑 같아야 되니까, 자, a는 얼마가 될 거고 a는 4가 될 거고, 그쵸? b는 얼마가 될 거고 b는 얼마가 돼야 되니? 5가 될 거고, 자, c는 얼마가 돼야 돼? 5가 되겠네. 그래서 a, b, c는 4, 5, 5니까 다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잘못 계산했니? 잘못 계산했냐? 마이너스 1이니까 미쳤나봐.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가 4가 돼야 되는 거야. 됐죠? 그 다 더해서 얼마가 돼? 13. 자, 근데 이거 잘 생각해봐. 니네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좌표평면에서 똑같단 말이야.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랑 ABC의 무게중심 좌표랑 AB를, 그 다음에 BC를, CA를 각각 다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P, Q, R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랑 서로 뭐해? 같다는 거 알고 있지? 무슨 얘기야? 이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C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거를 P, Q, R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원래 무게중심이나 서로 뭐하다고? 같다고. 뭐 굳이 증명 없이 받아들이자. 근데 A, B, B, C, CA를 똑같은 비율로 해야 돼. M 대 N. 요거 시험에 은근히 나오니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좀만 쉬었다가 구회 방정식 하도록 합시다. 구회 방정식을 할 건데, 이 구회 방정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과 굉장히 흡사해.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하고 뭐만 알면 된다 했어?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만 알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쓸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럼 얘도 똑같아. 구의 방정식도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만 알면 구의 방정식을 쓸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중심의 좌표가 A, B, C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방정식을 써라. 그러면 X-A의 제곱, Y-B의 제곱, Z-C의 제곱은 R제곱. 이게 바로 구의 방정식이야. 별거 아니지? 됐어? 뭐 그래서 이걸 열심히 내가 뭐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어.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흐름으로 갈 거야. 자, 원의 방정식에서도 이거 배운 다음에 뭐 했었냐면 이게 바로 표준형이거든. 이걸 전개한 게 무슨 형이야? 일반형. 그럼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라지 ax by cz 플러스 d는 0, 이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구의 방정식에서는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알아내는 게 핵심이란 말이지.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으면 구의 중심도 모르겠고 반지름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얘로 한번 바꿔보면, 해보면, 굳이 안 할 거야? 아니, 할래. 바꿔보면, 그 다음에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그치? 자, 얘네들이 무슨 제곱식이 돼야 돼? 다? 완전 제곱식 돼야지. 그럼 여기 얼마 필요해? 그렇지. 4분의 A제곱 필요하지. 그럼 양변에 똑같이 4분의 A제곱 더해야 되고, 여기 뭐가 필요해? 4분의 B제곱 돼야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4분의 B제곱을 더해야 되고, 여기 뭐가 필요해? 4분의 C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4분의 C제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Z 플러스 2분의 C의 제곱은 으쌰! 얘가 될 거라고. 그래서 저거 써보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b제곱 더하기 4분의 c제곱 마이너스 d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공식처럼 외울 거야. 이거 중간 과정 생략할 거고 공식처럼 외울 건데, 자 봐봐.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돼?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b 콤마 마이너스 2분의 c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써있는 얘가 바로 뭐야?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그 반지름의 제곱이 뭐냐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 더하기 4분의 c제곱 마이너스 t인데, 그걸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우신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렇게 똑같이 외웠어. 중심의 좌표는 이 x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 중심의 y좌표는 y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 중심의 z좌표는 z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가 중심의 좌표인 거고,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냐? 이 중심의 좌표를 각각 제곱해서 먼저 다 더해. 중심의 좌표를 뭐 한다고? 각각 제곱해서 다 더해. 얘 제곱하면 뭐가 돼? 4분의 a제곱. 얘 제곱하면 뭐가 돼? 4분의 b제곱. 얘 제곱하면 뭐가 돼? 4분의 c제곱. 거기서 뭐 빼내면 되냐면 상수항을 빼낸 게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응?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저거 바로 중심의 좌표 읽을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몇 콤마 몇 콤마면 1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3이 중심의 좌표라고. 됐노? 알겠어?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을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반지름의 제곱은 얘네들을 각각 뭐해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중심의 좌표를 뭐 한다고?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거기서 뭐? 이 상수항을 뭐 해주신다고? 빼주신다고. 그럼 얼마가 돼? 반지름의 제곱이 15가 될 거니까 반지름은 뭐가 돼? 루트 15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알겠죠? 자, 이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니네가 뭐 배웠냐면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배웠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럼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왜 배웠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알면 되는데, 축에 접하는 x축, y축,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였어?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중심의 y좌표가, 중심의 무슨 좌표가? y좌표가 반지름의 길이랑 관련이 있다고.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뭐가 됐어? 반지름의 길이가 됐었다고. 그러니까 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들은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서 반지름의 길이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라고. 그럼 얘도 똑같아. 구회 방정식도 일반적인 구회 방정식 배우고 그 다음에 일반형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축에 접하는 게 아니라, 축에 접하는 것도 당연히 해. 축에 접하는 게 아니라 보통 x, y 평면에 접하는 구회 방정식.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이런 거 왜 배운다고?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알겠지? 중심의 좌표가 a, b, c인데 얘가 x, y 평면에 접하는 원이래. 접하는 구래. 그러면 x, y, 이게 x축이, 이게 y축이, 이게 z축인데 x, y 평면에 접하는 구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구의 중심에 무슨 좌표랑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겠어? z좌표랑 관련이 있겠지. 구의 무슨 좌표? 중심의 z좌표. 이 z좌표의 절대값이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 여기서 언급 안 된 녀석이 누구야? z잖아. 그 녀석의 절대값이 뭐가 된다고? 반지름이 된다고. 그러면 그럼 yz 평면에 접하는 구는 중심의 무슨 좌표가? x좌표의 절대값이 뭐가 된다고?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고. 그러면 zx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무슨 좌표가? y좌표가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을 왜 배운다고? 그치, 그거. 뭐?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하는 거라고. 알겠지? 됐노? 못된 것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설명한 거야? 지금 내가 133쪽에 4번 내용까지 설명한 거야. 그럼 133쪽의 마지막 좌표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이야. 좌표축. 이번에는 좌표축이야. 자, 이게 머릿속에 이게 입체 도형이라서 어려운 거야. 자, 들어. 이렇게 들고 있어. 자, 이게 X축이야. 잘 들어. 일로 줄게. 자, 이게 무슨 축이라고? X축이야. 자, X축에 접하는 구. 구가 이렇게 접해. 여기 이렇게 딱 접해. 접해. 그럼 구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접하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 반지름이 되겠지.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될까? 이 중심이 A, B, C야.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X축에 접하는 구야. 반지름의 길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루트 씌운 거. 봐봐, 이게 어렵다니까. 자, 다시. 외우는 방법도 알려줄게. 알겠지? 구가 있는데 중심이 A, B야. A, B, C야. 근데 X축에 접하는 구야. 지금 반지름이 궁금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언급 안 된 애가 누구야? Y랑 Z잖아. Y랑 Z. 중심의 Y랑 Z 좌표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다면 거기다 루트 씌운 게 그게 반지름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X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구가 이렇게 접한단 말이야. 여기 중심이 A, B, C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A, B, C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X축에 내린 저 점의 좌표. 뭐가 되겠니? X축 위에 있는 점은 X좌표만 살아남고 나머지 좌표는 다 뭐가 돼? 0이 되잖아. X축 위에 있는 점은 X좌표만 살아남고 나머지 Y좌표랑 Z좌표는 다 뭐가 돼? 0이 되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 A, 0,0이란 말이야. 알아들어? 그럼 이 길이가, 이 중심하고 이 점, 이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X끼리 빼면 0이고 Y끼리 빼면 B고 Z끼리 빼면 C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됐어? 자, 그러면 Y축에 접하는 구는 반지름이 뭐가 되겠어? Y하고 언급 안 된 애가 누구야? A랑 Z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흥분한 건 뭐냐면 니들이 하도록. 그럼 나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니들이 다 이래서 니들이 열심히 졸고 나면 내 목이 쉬어. 니네들은 피로를 회복하겠지만 나는 목이 피로를 회복을 못해. 힘내. 알겠지? 자, 그럼 Y축에 접하는 구는 뭐가 된다고? 반지름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거기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언급 안 된 거랑 관련이 있다고? 언급 안 된 거. 오케이? 언급 안 된 거랑 관련이 있다. 그럼 Z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된다고? 반지름이 된다고. 됐노? 됐어? 야, 그럼 여기서 원의 방정식 할 때도 생각을 해봐. X축, Y축. 원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에서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지. 근데 얘네랑 좀 뉘앙스가 달랐다고. 얘네는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반지름을 표현했다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의 길이를 갖고 중심의 좌표를 표현했다고. 자, 다시. 원의 방정식 얘기하는 거 구 말고 원의 방정식에서 X축에 접하는 원,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서 반지름의 길이를 표현했다고. Y축에 접하는 원,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서 반지름을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반지름을 표현한 게 X축, Y축. 걔네들 각각 접하는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대로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서 중심의 좌표를 나타냈다고. 여기서 똑같잖아. X, Y 평면에 접하는 구는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서 반지름을 나타낸다고. X축에 접하는 구도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서 반지름을 나타낸다고. 근데 X, Y, Z에 동시에 접하는 구. 그러니까 X, 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 이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잖아, 이게.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돼. 공이 있는 거야. 그 공이 저 구석지에 가서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게 XYZ 평면에 XY 평면,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거든. 그럼 걔는 반지름의 길이를 갖고 중심의 좌표를 나타낼 거라고. 중심이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일 거라고.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진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심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이 되겠지. 야, 그럼 봐봐. 좌표 평면은 평면을 몇 개로 쪼개? 4개로 쪼개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공간은 몇 개로 쪼개질까?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으로 공간은 몇 군데로 쪼개질까? 8개로 쪼개져. 그거 이름은 따로 있지 않아. 8개로 쪼개진다고. 왜 8개로 쪼개져? 생각을 해봐. 이렇게 됐고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자르면 몇 개로 나눠져? 4개로 나눠지잖아. 평면 2개가 이렇게 딱 하면은 4개로 나눠지잖아. 근데 그걸 가운데를 또 나눈 거 아니야. 그 가운데로 나눴으니까 총 모두 몇 개로 잘라져? 8개로 잘라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지금? 그래서 공간 좌표는 총 8개로 나눠진다고. 에이, 됐어. 뭐 그런 얘기야. 됐느냐? 됐어요. 자, 그러면 필수에 대해 10번 보도록 합시다. 자, 구의 방정식은 뭐하고 뭐만 알면 된다고?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만 알면 돼. 알겠죠? 자, 10번. 자,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3 마이너스 1,2고 점 몇 몇을 지난대? 2 1 마이너스 1을 지난대. 됐어? 그럼 우리는 이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될 거니까 반지름 구할 수 있겠지. 반지름 구합시다.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z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루트 14가 되겠네. 그럼 중심이 너고 반지름이 너니까 x 빼기 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z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가 돼? 14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구의 방정식을 쓴 거 안 쓴 거야? 쓴 거. 됐죠? 자, 2번도 봅시다. 자, A점의 좌표가 2, 0,3이고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4,1인데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며. 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름이 있는데 여기가 A인 거고 여기가 B인 거잖아. 그럼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A, B의 무슨 점? 중점. 그럼 A, B의 중점의 좌표 찾으면 중심의 좌표 찾은 거고, 그쵸? 그럼 중심의 좌표 찾았으면 얘하고 이 A까지의 거리나 아니면 A하고 중심하고 B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끝이지. 굳이 그래서 안 할게. 됐노? 자, 그 다음에 9의 일반형이 있어요. 11번. 9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지나는 점 몇 개가 주어졌어, 이거는? 4개가 주어졌지. 원의 방정식에도 똑같아. 지나는 점, 원의 방정식 할 때도 지나는 점 3개 알려주고서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 기억 있었어. 니네들이 기억 안 나겠지만. 그거 어떻게 구했냐면 원의 일반형 쓴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해서 모르는 게 몇 개야? 3개잖아. 그래서 지나는 점 3개를 각각 대입해서 연립해가지고 A, B, C를 구했단 말이야. 여기는 지나는 점 몇 개 알려줬어? 4개 알려줬지. 지나는 점 4개 알려줬고 9의 방정식 구하려면 A 요렇게 이렇게 일반형에 써놓고 여기다가 A, B 그 4점 다 집어넣어서 연립해가지고 A, B, C, D 구하시면 돼. 자, 그 4점이 0,0,0. 자, 당연히 이거 먼저 대입하면 D가 나와, 안 나와?
D가 나오지. D가 0이네. 이것 때문에. 그럼 얘가 할 역할이 끝났고. 그 다음은 뭐야? 1, 1, 0. 그 다음은 2, 0, 0. 그 다음에 2, 3, 마이너스 1. 됐죠? 자,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1, 0. A, B. 없어져. 0. 그 다음 이거 넣으면 4, 0, 2A는 0. 이거 넣으면 4, 9, 1, 2A, 3B, 마이너스 C.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A 나올 거고, 여기 집어넣으면 B 나올 거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C 나오겠죠? 그럼 원을 구의 방정식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써보자, 끝까지. 자, A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자, A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얼마가 돼? B는 0이 될 거고. 자, A가 마이너스이고 B가 0이니까 마이너스 2고 0이니까 마이너스 4니까 없어질 거고, 그래서 C는 얼마가 돼? 10이 되겠네. 자, 그럼 구의 방정식 써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X 없어질 거고, 플러스 10Z는 0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우리 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해서 1차함을 보는 거야. 자, X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에 부호반대가 중심의 X좌표. Y의 개수 얼마야? 0이니까 0. Z의 개수. 이게 중심의 좌표고. 이거 알면 우리 반지름의 제곱을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각각 제곱해서 더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하면 돼? 상수함을 빼야 되는데 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반지름이 루트 26이 된다.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도 구할 수 있어. 알겠노? 자, 그리고 9가 되려면 그 맨 밑에 있는 271번 봐봐. 원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야. 271번 문제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 방정식 얘가 뭐가 돼야 된대? 9가 돼야 된다며. 맞아? 그럼 9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9가 될 조건은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돼. 알겠어? 왜냐면 중심의 좌표는 아무 데나 잡혀도 된단 말이야. 근데 반지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9가 될 거지. 그래서 9가 될 조건이 뭐라고? 반지름의 제곱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렇게 해서 K값의 범위 구하시면 돼. 자, 12번. 자, 12번 봤더니 9가 있는데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AY 더하기 2Z 플러스 6은 0인데 얘가 XY 평면에 뭐 한다고? 접하도록 하는 A값을 구하시오. 맞죠? 자, XY 평면에 접한다. 그럼 뭐라고 했어?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이랑 뭐 하다고? 관련이 있다고. XY 평면에 접하는 9는 중심의 무슨 좌표가? Z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의 길이라고. 아, 그럼 얘는 우리 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X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에 부호반대. Y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에 부호반대. Z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에 부호반대. 그럼 이걸 보면 우리는 반지름의 제곱도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반지름의 제곱 구할 수 있다고. 각각 뭐 한 다음에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럼 뭐가 되겠니? A제곱 더하기 4 더하기 1. 거기서 누구 뺀다고? 상수항을 뺀 게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그럼 이 반지름이 누구랑 같다고? 중심의 무슨 좌표? Z좌표의 절대값. XY 평면에 접하니까 중심의 무슨 좌표? Z좌표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 반지름의 제곱이 뭐야 하는 거야? 얘의 절대값이니까 얼마? 1. 저 제곱하면 되겠죠? 그럼 A제곱은 얼마가 돼? 2가 되나? 그럼 A는 얼마인 거야? 뿔마? 루트 2가 되는데 무슨 수래? 양수 A 값이니까 루트 2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몇 몇을 지나? 1, 5, 4를 지나고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뭐한대? 동시에 접한대. XY, ZX. 그럼 얘는 뭐라 했어? 모든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9는 중심의 좌표가 뭐랑 관련있다 했어? 반지름. 얘는 반지름, 반지름인데 그 중심의 좌표의 부호만 결정하면 되잖아.
근데 공간을 몇 개로 나눈다 그랬어? 8개로 나눈다 그랬지. 근데 얘가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고 Z좌표도 양수인 그쪽 공간에 접하는 녀석이잖아. 그럼 그 구의 중심의 좌표도 중심의 좌표도 뭐가 될 거야? 양수가 될 거라고. 왜냐면 그쪽에서 접할 거니까.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될 거라고? 반지름, 반지름이 될 거라고. 반지름도 뭐가 될 거라고? 반지름이 될 거라고. 그럼 얘는 x-r의 제곱, y-r의 제곱, z-r의 제곱이 r제곱이니까 이제 이 점을 지나니까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r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당연히 r은 양수야. 여기서 그렇게 찾으면 되겠네. 자, 만약에 이 접하는 점이 이렇게 접해. 이렇게 접하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 x좌표 음수, y좌표 음수, z좌표는 양수일 거라고. 저 점을 지나야 되니까. 저 점이 있는 공간, 이 점이 있는 공간에 x좌표가 다 음수인 거고 y좌표도 다 음수인 거고 z좌표는 양수인 공간이라고. 그게 어디냐면 여기가 x, y, z면 x좌표 음수고 그럼 이쪽이지, y좌표 음수면 이쪽이지, z좌표 양수니까 이쪽이지. 그럼 저 어디야? 저쪽. 저 뒤쪽. 위에서 어디? 오른쪽? 뒤쪽. 뭔 말인지 알겠어? 거기 공간이라고. 그럼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이렇게 많아? 됐어. 자, 합시다. 자, 필수 문제 13번.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좌표 평면 위에서 X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였지? X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0이었지. 자, Y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였어? Z는 미친놈. X는 0이었지. 자, 그럼 공간에서 X, Y 평면을 나타내는 평면의 방정식이 있고 Y, Z 평면을 나타내는 평면의 방정식이 있고 이거 적어놓고 외우셔야 돼. ZX 평면을 나타내는 평면의 방정식이 있어. 자, XY 평면을 나타내는 평면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얘는 Z는 0이야.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느낌이랑 똑같아. X축 위에 X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왜 Y는 0이냐면 이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항상 무슨 좌표는 0이야. Y좌표는 0이지. 그러면 XY 평면 이렇게 돼 있는 이 XY 평면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 점의 Y좌표는 다 뭐야? 다 0이거든. 그래서 Z는 0인 거야. 그래서 언급 안 낸 것과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YZ 평면을 나타내는 평면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 YZ 평면을 나타내는 거는 X는 0이 YZ 평면을 나타내는 평면의 방정식이야. 평면. 그럼 ZX 평면을 나타내는 평면의 방정식은 Y는 0이야.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13번 때문에 그래. 자, 13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구가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2Z 마이너스 4는 0. 이 구하고 XY 평면하고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꽤 어려워한다 이거. 됐어? 두 가지 형태로 풀 수 있어.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그냥 식으로 우당탕탕 풀 수 있는데 식으로 우당탕탕 푼다는 거 뭐냐면 야, 얘하고 누구하고 교점 찾는 거야? XY 평면이잖아. 그럼 XY 평면을 나타내는 식이 뭐라고? Z는 0이지. 그럼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들을 찾을 수 있다고.
왜? 얘네들이 연립방정식 풀면 되거든. 그럼 z에다 0 집어넣으면 되겠지. z에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빼기 4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원의 방정식이 되겠지. 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이 될 거야? 중심의 좌표 1,2가 될 거야. 됐어? 반지름의 제곱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중심의 좌표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거기서 상수항을 뭐 해주시면 된다고? 빼주시면 돼.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야? 9야. 그럼 내가 원하는 저 단면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9파이가 되겠지. 됐어? 이렇게 식으로 우당탕탕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자, 그림으로 풀려면, 자,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부터 먼저 그려보자.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는 1, 2,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그리고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일 거냐면,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거기서 뭘 빼면 돼? 상수항을 빼면 되잖아. 됐노? 그럼 뺐더니 얼마가 되니? 얼마니? 9에다가 얘를 더하니까 13이 되나? 맞지?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야. 9가 이렇게 있는데 이 9가 1, 2, 마이너스 1이야. 중심의 좌표가. 자, 그러면 6, 10이잖아. 병신아. 됐어? 그러면 XY 평면은 이 중심보다 위에 있겠니? 아래에 있겠니? 이거 따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XY 평면은 이 중심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원래는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어디 있을까? 위에 있어. 왜 위에 있어? XY 평면은 Z가 얼마라고? Z가 0이잖아. 근데 얘는 Z 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얘는 XY 평면 밑에 있는 점이라고. 근데 우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애견이 그냥 어쨌든 그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럼 얘가 XY 평면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죠. 원래 저 단면은 원이 되는데 입체 도형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무조건 평면 도형으로 생각할 거야. 그럼 얘가 원일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알아들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XY 평면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바로 그 원의 중심이 되겠지.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가 뭐가 될 거야?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리는 이 길이 알아 몰라? 알지? XY 평면하고 얘하고 거리잖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돼? 1이라고. 왜? XY 평면은 Z가 0인 거잖아. Z 좌표만 보면 된다고. XY 평면 여기 있어. 여기 위에 1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물어본 거잖아. 이 길이가 얼마겠어? 1이라고. 그럼 요 길이가 얼마라고? 1이야. 그럼 요 길이가 뭐야? 9의 반지름이지. 근데 9의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10이잖아. 그럼 우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루트 9가 될 거 아니야. 3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지름이니까 단면의 넓이 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됐어? 자, 다시. 만약에 얘가 XY 평면이 아니라 이 9가 XY 평면이 아니라 YZ 평면이야. 그래도 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식으로 우당탕탕 풀어도 되고 그림으로 우당탕탕 풀어도 돼. 그 자기 취향이야. 알겠지? 근데 그림으로 설명해보자면 이거라고.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고? 1, 2, 마이너스 1이야. 됐지? 중심의 좌표 위에다 쓰자. 중심의 좌표가 1, 2, 마이너스 1. 근데 이제 무슨 평면? YZ 평면이란 말이야. 그 YZ 평면이 그냥 요 밑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YZ 평면이야. YZ 평면하고 만나냐 안 만나? 모르겠다. 만나나 보다. 자, 이게 YZ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YZ 평면보다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위에 있겠지. 왜? YZ 평면은 X가 0인 거거든. 근데 X좌표가 1이잖아. 알겠어?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요 길이 구하면 된다고. 그리고 요 길이 구하면 요게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됐어? 근데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YZ 평면이니까 X가 0인 거잖아. X좌표만 보면 돼. 이 길이 얼마겠어? 이 길이 1이라고. 됐어? 요 길이는 루트 10이잖아. 반지름. 원래 9의 반지름. 그럼 이 길이 얼마야? 3이니까 똑같겠네? 괜찮아? 그러니까 그림으로 풀 수도 있고 식으로 풀 수도 있다. 뭐 자기 취향 차이다. 알겠노?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뭐라고?
입체 도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로 생각할 거라고? 평면 도형으로 생각하라고. 알겠어? 자, 큰일 났다. 그 다음 봐봐. 필수예제 14번인데 히히. 힘내. 자, 필수예제 14번은 뭐냐면, 자, 원에서 생각해보면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 바깥에 한 점이 있어. 당연히 이 점의 좌표 주어질 거야. 이 중심의 좌표도 당연히 주어질 거야. 그때 이 원에서 이 점에서 이 원에다 그은 접점이 있겠지. 그때 이 길이가 궁금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뭐가 돼서 수직이 됐지. 그럼 요 길이는 뭐야? 원의 반지름이었고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 길이 구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래서 요 초록색 두 개 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아. 이렇게 구했었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어디로 확장하겠어? 9로 확장하는 거라고. 그게 바로 14번 얘기야. 자, 14번에 1번 봤더니 점 P가 있는데 점 P가 마이너스 1, 2,3이래. 그리고 9가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z 플러스 5는 0이라는 9가 있어. 그때 문제에서 뭐였어? 저 P라는 점에서 이 9에다 그은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며. 그럼 당연히 9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구해야 돼. 알겠죠? 9에서 중심의 좌표부터 구하자. 어떻게 되겠니? 시작! 3,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반지름의 제곱도 구할 수 있지.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상수항을 뺀 게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그럼 반지름은 3이 되겠네.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그쵸? 그럼 이제 그림을 여기 그리는 거야. 자, 여기 9의 중심이 있어. 9의 중심이 3, 1,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여기 뭐가 있다고? P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당겼을 때 만나는 이 점을 A라고 한다면 저 PA의 길이가 궁금한 거거든. 자, 그럼 여기 수직이 될 거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요 길이는 3이 되시겠지. 자, 요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네. 여기 중심의 좌표 C라고 하면 PC의 길이는 루트 42가 나오셔. 됐어. 그럼 우리 이제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알겠지?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잠깐만. 이 접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 P라는 점에서 저 9에다가 접선을 쫙 쌌어. 다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럼 접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무슨 모양이 될까? 접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원이 돼. 자, 머릿속에 그려봐. 자, 여기 9가 있어. 보이지 9? 9 보여 안 보여? 거짓말. 어디 9가 있어? 여기 9가 있어. 이렇게. 알겠지? 좀 크게 할까? 9가 이만큼 있어. 보이죠? 오, 9가 이렇게 있어. 여기 점 P가 있어.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쌌어. 그럼 이렇게 쏘면 여기서 접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쏘면 여기서도 생기겠지. 이렇게 쏘면 여기서도 생기겠지. 이렇게 쏘면 여기서도 생기겠지. 이렇게 쏘면 여기 정리. 그럼 이 접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상상은 그려져. 그때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내놓고 이 길이만 물어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 접점들의 길이를 구하시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접점들의 길이가 뭐가 된다고? 접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원이 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원인데 그 반지름이 뭐냐면 요 길이가, 요 빨간색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 원의 반지름이 된다고. 요 빨간색 길이가 뭐라고? 그 접점들이 만들어지는 그 원의 반지름. 그럼 요 길이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공식에 의하여? 소자 공식.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 소자 공식에 의해서 이 반지름의 길이 뭐 할 수 있다고? 구할 수 있다고. 알겠어? 그 구하고 나면 저 저점들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겨? 있는 겨?
자, 그 다음에 2번. 자, 원에서도 똑같은 얘기 했었어. 여기 원이 하나가 있어. 원이야. 원의 중심의 좌표가 당연히 주어질 거야. 자, 원 바깥에 점이 있어. 당연히 고정되어 있는 정점이 주어져. 자, 이 원 위의 점과 이 A라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원 위의 점과 이 A점 사이의 최대값, 최소값. 그거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렇게 구했었다고. 이 A점과 중심을 연결한 이런 직선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그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그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거였어. 그래서 어떻게 구했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값.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값이라고. 그 얘기랑 똑같은 게 2번 문제야. 구가 있어. 구 바깥에 점이 있어. 그 점과 구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입체 도형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라고? 평면으로 생각하라고. 알겠지? 요 A라는 점이 있는데 이 A라는 점이 몇 콤마 몇? 2,0,3이야. 됐노? 자, 그리고 9가 있어. 그 9의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 콤마 몇이야? 1, 2, 0. 이 9의 중심의 좌표 1, 2, 0이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1이야. 됐어? 그때 이 9 위에 있는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 그럼 뭐라고? 중심의 좌표랑 이 길이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 뺀 게 최소, 반지름 더한 게 최대가 된다고. 됐요?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 구합시다. 루트. x끼리 빼면 1이니까, y끼리 빼면 2니까, z끼리 빼면 3이니까. 그래서 얼마가 돼? 루트 14가 되겠네. 됐어? 루트 14니까. 최소값은 뭐야? 루트 14에서 1 뺀 거. 최대값은 루트 14에서 1 더한 게 최대값이라고. 됐느냐? 알겠어요? 별거 아니지? 자, 이로써 우리는 뭐가 끝난 거야? 9가 끝났네. 자, 참고로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알아 몰라? 너 알아 몰라? 9의 건널비 뭐야? 4파이 r제곱. 좀 외워두세요. 9의 건널비 어떻게 구한다고? 4파이 r제곱. 9의 부피는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야. 그 정도는 알아둬야 9에서 뭐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겠지.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야. 증명은 못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 자, 이제 마지막 벡터예요. 벡터의 오늘 뜻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고개 흔들지 말고. 야, 우리 미적분할 때 저번 시간이지. 바로 저번 시간에 속도, 가속도 얘기했어, 안 했어? 했지. 내가 그때 벡터란 얘기 했었고, 스칼라라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니? 지금 말하는 이 벡터가 그 벡터야. 그래서 벡터는 뭐하고 뭐가 존재한다고 했어? 방향성과 크기가 존재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벡터라 그런다. 뭐라고? 방향성과 크기가 존재하는 게 뭐라고? 벡터인데 우리가 미적분 1에서 했던 그 벡터는 좌우 상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벡터는 평면 좌표에서 벡터. 그러니까 평면 좌표에서의 벡터랑 그러니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공간상에서의 벡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겠다는 건데 알겠지? 그 벡터는 결국에 뭐냐면 이게 핵심이야. 벡터의 핵심은 어떤 점이 여기 있어. 핵심이 이거야. 어떤 A란 점이 여기 있었는데 이 점이 여기서 1로 갔어. 이 점이 여기서 1로 갔어. 그때 이 점을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 A라는 점이 B라는 점으로 가버렸어. 이 화살표가 벡터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벡터 AB 이렇게 표현해. A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시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종점이거든.
벡터는 결국에 뭘 다루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점 두 개가 이 A라는 점이 B란 점으로 가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가야 이 점이 되겠니? 이걸 다루는 게 벡터의 핵심이야. 이건 좌표평면에서 그런 거고 공간에서는 어떤 점이 여기 있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왔어. 그럼 이 A라는 점이 B라는 점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가는 건 없단 말이야. X축으로 얼마만큼 간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간 다음에 Z축으로 얼마만큼 가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겠니? 그걸 표현하는 게 벡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벡터는 점의 평행이동이라고 보시면 돼. 그 평행이동을 화살표로 표현한 게 벡터야. 그게 끝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점 갖고 장난쳐.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벡터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번 읽어보자. 몇 페이지야? 144쪽. 무슨 내용인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벡터의 뜻, 속도, 힘과 같이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양을 우리는 뭐라 한다? 벡터라고 한다. 알겠죠? 뭐 그게 니네들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아. 내가 말한 그게 핵심이 알겠지? 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표현하는 게 벡터야. 알겠죠? 자, 벡터를 그림과 같이 나눌 때 방향이 주어진 선분을 이용한다. 오른쪽 그림같이 점 A에서 점 B로 향하는 방향과 크기가 주어진 선분 AB를 벡터 AB라고 이걸 기호로 벡터 AB라고 읽는다. 알겠죠? 그래서 A를 시점, B를 종점.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 있지. 이 선분의 길이를 뭐라 그러냐면 벡터의 크기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벡터의 크기. 저 선분의 길이를 뭐라 한다고? 벡터의 크기라고 그러고 그 벡터의 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절대값이 오는 것처럼 써. 그래놓고 이걸 뭐라 한다고? 벡터의 크기. 알겠죠? 그리고 요걸 매번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소문자 벡터 A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어. 알겠죠?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크기가 1인 벡터를 무슨 벡터라고 한다? 단위 벡터라고 해. 크기가 뭐라고 했어? 길이가 크기야. 알겠지? 이 길이가 뭐라고? 벡터의 크기야. 알겠어? 벡터가 뭐라고 했어? 크기와 방향성을 갖는 거라 했잖아. 크기는 길이고 방향성은 이 화살표의 방향이 방향성이야. 알겠죠? 네. 그리고 6번에서 보면 벡터 A와 A와 같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무슨 벡터라고 한다? 0벡터라 그래.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무슨 벡터? 0벡터라고 그러고 그걸 기호로 표현할 때 이렇게 안 쓰고 보통 뭐라고 쓰냐면 0벡터예요. 이렇게 해서 숫자 0을 써. 알겠지? 0벡터. 자, 평면에서 나타내는 벡터는 평면 벡터, 공간에서 나타내는 벡터는 공간 벡터. 근데 머릿속에서 계속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벡터는 결국에 뭘 다룰 거라고 계속 점의 평행 이동을 다룰 거라고. 알겠어? 점의 평행 이동을 계속 다룰 거야. 그러니까 평면 벡터는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뭐 이 얘기를 계속 다룰 거고 공간상에서 벡터는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Z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그 얘기를 계속 할 거라고. 그게 벡터의 끝이야. 알겠죠? 벡터라는 건 결국에 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계속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야. A점이 1,3이야.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1이야. 그럼 얘는 여기서 일로 갈 때 X축으로 얼마만큼 갔어?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갔어? 마이너스 2만큼. 이런 거 따지는 게 벡터야. X축으로 얼마만큼 갔고 Y축으로 얼마만큼 갔니? 이거 따지는 게 결국에 벡터라고. 근데 애들이 처음에 그걸 안 배우고 그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여기서 벡터를 쭉 얘기하면 좌표평면에 대한 얘기 전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애들이 벡터를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냥 결국에는 좌표평면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벡터 문제가 나는데 어려워지면 좌표평면 위에 올려놓고 좌표평면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쉬워져. 알겠지? 됐어?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보기 봐봐요. 자, 오른쪽 그림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어. 이렇게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야. 그쵸?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게 무슨 뜻이야? 벡터 AB의 크기. 벡터 AB의 크기라는 건 뭐야? 선분 AB의 길이 얘기하는 거거든. 길이니까 그러면 1. 그래서 이 값은 스칼라 값이야.
크기는 스칼라 값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벡터 AC의 크기 구해라. 그럼 뭐라고? 그냥 이 선분의 길이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2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서로 같은 벡터는 뭐냐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거가 아니라,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 알겠지? 개념만 설명하고 끝낼 거야. 알겠지? 자, 벡터가 서로 같다는 게 뭐냐면 크기도 같고 방향도 똑같으면 우리는 같은 벡터라 그래. 뭐라고?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은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같은 벡터라 그래. 그럼 옆에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더 그렸어. A, B, C, D, E, F. 야, 그럼 AC 벡터랑 같은 애가 누굴까? 그게 누구냐면 D 벡터야. 잠깐만. 뭐라고? D 벡터야. 알겠지? 왜냐면 방향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 벡터. 우리 저걸 뭐라 한다고? 같은 벡터라고 해. 알겠지? 두 벡터가 같을 때 우리는 이걸 A 벡터라고 하고 이걸 B 벡터라고 그러면 두 벡터가 같다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자, 그리고 3번에서 뭐라 해서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자, A 벡터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몇 개가 있을까? 두 개가 있어. 뭐? BA 벡터. 그러니까 A 벡터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는 BA 벡터. 그다음 누구? CD 벡터. 이걸 이제 뭐라고 쓰냐면 이 벡터를 만약에 얘 벡터를 A 벡터라고 그러지? 그럼 얘를 뭐라 그러냐면 마이너스 A 벡터라 그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른 거를 앞에 부호를 써서 마이너스를 써서 저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됐노?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숙제는 146쪽까지 한번 해보세요. 146쪽. 알겠죠? 146쪽에 그거 뭐냐? 그 개념 원리 익히. 146. 딱 그 개념 원리 익히기. 여기까지만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좀만 쉬었다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